먼저 41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젤리 응고에 관여하지 않는 물질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젤리가 응고하려고 하면 젤리화에 필요한 게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 산, 펙틴이 필요하죠. 단백질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젤리가 만들 때 필요한 것은 당은 한 60에서 65%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펙틴의 경우에는 1에서 1.5%, 그리고 산의 경우에는 0.3%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산의 경우에는 이 정도가 되면 pH로 따지면 한 2.9에서 3.5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건데요. 현미를 100으로 치면 7분 도미의 도정률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고, 현미의 기어 함량이 8%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분모에 현미 중량이 들어가고 분자에 백미 중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정된 쌀의 중량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도정률의 경우에는 만약에 10분 도미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92%라고 보시면 되죠. 현미 겨 함량은 8%이니까요. 문제는 7분 도미의 도정률을 물었고요. 그러면 7분 도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0%를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 함량 8% 중에서 70%만 깎여 나가는 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94.4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45번으로 가서요. 수산 건조 식품 중에 소금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산 건조 식품이 각각의 이름과 이런 소금품 이름과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요. 소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조미도 하지 않고 무처리 상태로 원료를 그대로 건조한 것을 우리는 소금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것은 우리가 작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금에 절여서 건조하게 되면 연건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얼렸다가 녹였다가 하면서 건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동건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이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가공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인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번 문제로 가서요. 밀가루 물리적 시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밀가루 물리적 시험법으로는 아밀로 그래프가 있고요. 익텐소 그래프가 있고요. 페리노 그래프가 있는데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틀린 것은 4번인데요. 익스텐소 그래프로 강력분과 중력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익스텐소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신장도와 항력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강력분과 중력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페리노 그래프라고 합니다. 페리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밀가루 반죽의 점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력분과 중력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는 53번으로 가서요. 경화유를 제조를 하는데 수소를 첨가하는 반응에서 촉매가 사용이 됩니다. 그 촉매가 뭐냐라고 묻고 있죠. 경화유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수소 첨가를 하게 됩니다. 수소 첨가를 할 적에 촉매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니켈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단일결합화가 되는 거죠.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단일결합이 되면서 포화 지방산 함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융점이 높아지는 것이 경화유 제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5번으로 가서요. 동결건조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동결건조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동결을 시키고 감압을 통해서 얼음을 기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건데 얼음을 기체로 우리는 이 공정을 뭐라고 하냐 하면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화에 의한 건조가 동결건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6번으로 가서요. EPA와 DHA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EPA는 약자, 탄소수스물계랑 이중결합이 5개를 가지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고요. 그 다음에 DHA 약자고요. 그리고 DHA는 탄소수가 22개, 이중결합이 6개인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EPA와 DHA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등푸른 생선을 찾아주시면 3번 정어리가 되겠죠. 57번으로 가서요. 냉동식품 해동 과정에서 식품으로부터 액즙이 유출되는 현상, 정의에 관련된 것이고요. 우리는 이 액즙을 뭐라고 하냐 하면 드립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2회로 가서요. 우리 4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유지를 추출하기 위한 유기용제의 구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지 추출을 위한 것이니까요. 1번에 기타 물질을 그렇게 다 잘 추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지를 추출하기 위한 유기용제 대표적인 것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45번으로 가서요. 과일 주스를 만드는데 탈기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공기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죠. 그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목적, 맞는 것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조직감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요. 50번으로 가서요. 채소를 가공하는데 전처리로 데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치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휘발성 성분의 경우에는 가열 공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은 목적이 아닌 것. 다음은 51번으로 가서요. 마요네즈를 제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계란이 들어가게 되죠. 마요네즈는 식용식물류의 식초, 난황, 그리고 조미료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란의 가장 중요한 물리 화학적 원리는 뭐냐 하면 계란에 들어있는 그 중에 난황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유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시틴의 유화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요. 55번을 가서요. 밀 재분 공정에서 조질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 템퍼링이라고 하는 공정인데요. 이 공정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밀을 재분하는데 조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밀의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가열을 하는 공정입니다. 이것을 왜 하냐 하면 외피와 배유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목적도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근데 주요 목적은 뭐다?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1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6번으로 가서요. 전분을 당화시키려고 하는데 효소 당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설명으로 아닌 것을 찾아봐라 하는 겁니다. 전분 당화법으로는요. 효소를 이용하는 효소 당화법이 있고요. 그리고 산을 이용하는 산 당화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효소 당화랑 산 당화랑 그 차이점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효소당화법 같은 경우는 정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원료 성분을 정제할 필요가 없는 것은 효소당화, 정제를 해야 되는 것은 산당화고요. 그리고 당화액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제를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산당화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으로 가서요. 튀김류 품질 조건으로 한번 가보죠. 튀김류라고 하는 것은 목적상 튀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열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열에 대해서 안정을 하고 가열에 의해서도 변화가 별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가열에 의한 변화가 적은 것이 더 좋겠죠. 다음으로 3회로 가서요. 우리 4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계산 문제인데요. 이렇게 제거된 수분의 양 아니면 넣어주는 수분의 양 이런 거는 풀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70% 수분을 함유한 식품을 건조를 해서 80%를 제거를 했습니다. 70% 수분을 함유한 식품을 건조했는데 이 70% 수분 중에서 80%를 제거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제거를 해야 되는 수분의 양을 계산을 하면 0.56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42번으로 가서요. 블렌칭 하는 목적을 묻고 있는데요. 블렌칭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데치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마다 이런 목적이 나오면 한 번 더 보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미 성분을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 성분이고
그래서 데치기, 블렌칭 공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45번을 가볼까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우리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식품화학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죠. 마이야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억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틀린 것은 3번이죠. 육탄당 중에서는 과당이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과당이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어까지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멜러드 반응, 아니면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색소가 만들어질 때 그 색소 이름이 멜라노이딘이기 때문에 멜라노이딘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식품 중에 카르보닐기와 아미노기가 반응해서 갈색의 멜라노이딘 색소를 생성을 하는 반응이고요. 이런 카르보닐기와 아미노기가 반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7번 문제를 보시면요. 밀가루 반죽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기계를 묻는 것이고요. 탄력성과 안정성을 기록하는 기계는 페리노그래프죠. 밀가루에서 여러분들이 페리노그래프, 익스텐소그래프, 그리고 아밀로그래프는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봐두시면 좋고요. 2번에 있는 컨시스토미터 같은 경우는요. 점도 측정기를 이야기합니다. 49번 문제로 가서요. 어패류 가공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틀린 것은 4번인데요. 연건품 같은 경우는 소금에 절여 건조한 것은 맞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굴비나 아니면 연건 정어리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건, 자건, 동검, 연검이 어떤 것인지는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가다랭이 포 같은 경우는요. 가다랭이 포 갓소붓이라고 하는 것은 손질한 가다랑어를 삶아서 훈연한 후에 곰팡이를 피워서 만든 것이라고 하죠. 다음으로 52번으로 가서요. 난황이나 대두로부터 분리한 것, 레시틴이라고 하는데 레시틴이 식품 가공에서 많이 이용되는 용도는 뭐냐? 라고 묻는다면 유화제죠. 난황이나 대두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 레시틴의 주 용도는 유화제고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화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6번으로 가서요. 현미를 백미로 도정할 때 쌀겨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현미라고 하는 것은 수확한 벼를 건조, 탈곡한 후에 완결을 벗긴 쌀을 우리는 현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쌀겨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완결입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것, 완결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60번 문제를 보시면요. 일반적인 유지 경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것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틀린 것은 4번인데 이산화질소 첨가 반응 아니죠. 우리는 유지의 경화는 수소 첨가 반응으로 융점을 높여주는 것이 됩니다. 경화유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의 수소 첨가 공정을 하는 것이고요. 수소 첨가 공정을 하기 위해서 촉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촉매는 니켈입니다. 니켈 촉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화유를 만들게 되면 이중결합을 가진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 첨가 공정을 하기 때문에 포화 지방산 형태로 바뀌게 되고 단일 결합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 안정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연장 효과를 보게 되죠. 융점은 상승시키고 물리적 성질도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풍미도 개선을 하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